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의에 대한 의회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양주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배정자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에 요구되어 2017년 5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근본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상반기 의원 연찬회와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정읍시장님께서 제출한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4일 정병선 의원님의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경시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5월 8일 박일 의원님의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안길만 의원님의 정읍시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도영 의원님의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 15일 배정자 의원님과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에서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총인구 5,080만 명, 이 중 여성 인구가 2,542만 명으로 전체 인구 50%를 차지하며 남성 인구를 근소하게 초월하였고 매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 시 인구 현황 역시 2017년 3월 말 기준 총인구 11만 4천 명 중 여성 인구 5만 8천 명으로 50.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2016 세계 남녀 격차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144개 조사국 중 116위이고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남녀 간의 격차로만 계산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더불어 발전합니다.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여성 친화마을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 친화마을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면서 여성과 아이들이 완전하며 이동과 어르신,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외로움이 없는 돌봄을 받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 등이 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지역을 말합니다.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고 편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여성 친화 마을로 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취약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와 노인 가구 간의 돌봄을 공유하는 공간 만들기입니다. 마을별 주민이 다소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서 동네 아이들과 독거 노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 양육과 노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토일 방과 후 돌봄, 참여 가족과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대가족 밥상, 가족 소풍 등 전통 놀이를 통해 돌봄은 당초 목적뿐만 아니라 핵가족으로 인해 단절된 세대 간 화합을 이끄는 소매제로서의 역할까지 해내리라 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양육으로 건강한 아이 양육과 외로운 어르신들의 돌보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류장에서 마을 어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여성들이 버스 정류장에부터 마을 어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조성 기법을 적용하여 완전한 인플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CCTV, 보안 등 위치 표시 등을 설치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특수 형광도로 도색으로 완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담장에 벽화를 그려 깔끔한 이미지로 바꾸고 파손된 도로는 보수하면 지저분해서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은 화단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완전한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성과 아이들이 완전하며 아동과 어르신들의 불편이 애로움이 없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와 노인 가구 간의 돌봄을 공유하는 공간 조성 및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어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개선, 이 두 가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정읍,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 기호와 함께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누구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촛불 민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대한민국이 지난 5월 10일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에 대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으나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갈등과 상처 치유를 통한 국민 대통합, 적폐 청산, 경제 회복, 국가 안보 등 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방대하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정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주요 인사 및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발표하고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에 발맞춰 새 정부 공약 이행 사업 등 국정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정책들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얼마나 잘 풀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문제, 초고령 사회로 이어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정부 인구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등에서 여러 정책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 또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그 근본은 무엇보다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 분야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적은 우리 시로서는 그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착 유입할 수 있는 양질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정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본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김생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밤낮 없이 고민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 또한 그 맥락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만 있고 노력이 없다면 우리 시 같은 작은 중소도시는 인구 회복과 지역 발전은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저의 진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